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때는 정말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은 데이트할 때부터 엄청 알뜰한 사람이었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짠돌이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경제관념이 좋다고 착각했었어요.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얼마나 순진했는지 몰라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 가족들한테는 엄청 후하고 남한테만 짠돌이였던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양가 도움 없이 반반씩 시작하기로 했어요. 제 친구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것저것 많이 해주시던데 우리는 둘 다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스스로 준비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그 점에 대해선 동의했고요. 결혼 비용도 정확히 반반으로 나눴어요. 예식장 비용, 혼수, 신혼집 전세금까지 모든 걸 정확히 계산해서 똑같이 부담했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결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다면서 차라도 하나 해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차가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면 되니까 굳이 차는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먼저 제안을 하신 거죠.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외제차는 아니지만 남편이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차종이었어요. 가격은 4천만 원 정도 되는 차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도 용기를 내서 남편한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는 평소에 액세서리나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화장도 진하게 안 하고 옷도 그냥 편한 걸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면 한 번쯤은 제대로 된 주얼리를 갖고 싶었어요. 다른 건 정말 필요 없었어요. 드레스나 예물 같은 건 최소한으로만 하고 그냥 평소에도 착용할 수 있는 주얼리 세트 하나만 갖고 싶었던 거예요. 브랜드나 비싼 건 아니었어요. 가격은 400만 원 정도 됐어요. 결혼하면서 딱 한 가지만 갖고 싶은 게 이거라고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죠. 남편은 그때 흔쾌히 사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차 계약을 하기로 하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며칠 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주얼리 세트를 꼭 해야겠냐고요.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이미 사준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갔죠.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게 좀 보여주기식 같지 않냐고, 사치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전세금에 보태거나 신혼여행 비용으로 쓰는 게 낫지 않겠냐면서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친정에서 4천만 원짜리 차를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갖고 싶다는 400만 원짜리 주얼리가 사치라니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화도 났고 서운하기도 했고 뭔가 배신감 같은 것도 느껴졌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럼 차 계약도 없던 걸로 하자고요. 그 돈도 다 전세금에 보태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똑같은 논리잖냐고 했죠. 남편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차는 재산이고 같이 쓸 건데 왜 그러냐면서 제가 꼬였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같은 상황인데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원하는 건 사치가 되는 그 이중잣대가 너무 화났어요. 결국 저는 집에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했죠.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니 차 계약은 없던 걸로 하자고 하셨어요. 양가 도움 없이 둘이 시작하기로 한 건데 괜히 나섰던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둘이서 준비해보라고 응원하겠다고 하셨어요.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말을 바꾸냐면서 치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참았던 말을 다 했어요. 4천만 원짜리 차 계약하기로 할 땐 그렇게 좋아하면서 400만 원짜리 주얼리는 사치라고 하는 게 더 치사한 거 아니냐고요. 그날 정말 많이 싸웠어요. 하지만 이미 결혼 준비는 다 진행되고 있었어요.
청첩장도 돌렸고 예식장 계약도 다 되어 있었죠. 하객들한테 연락하기도 그렇고 무엇보다 취소하겠다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때 그냥 파혼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돼요. 저는 스스로를 계속 달랬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민해진 거라고, 결혼하고 가족이 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죠. 남편도 나중에 사과를 했어요. 자기가 너무했다면서 미안하다고요. 그래서 저도 넘어갔어요. 결국 우리는 차도 주얼리도 없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에도 우리는 경제적으로 철저히 반반을 유지했어요. 월급을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만 정확히 반반씩 모아서 썼죠. 양가 부모님께 가끔 드리는 용돈도 똑같이 드렸어요. 각자 15만 원씩 모아서 생신이나 명절 때 드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서로 저축도 하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시댁 식구들을 만나면 남편은 항상 먼저 나서서 계산을 했어요. 그것도 우리 생활비 카드로요. 식사 자리든 뭐든 간에 빠짐없이 챙겼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시니까요. 시누이네 가족까지 함께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생활비 카드로 싹 다 계산하더라고요. 저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가끔 만나는 자리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정 식구들을 만나면 완전히 달랐어요. 밥값을 한 번도 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가 싶었어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매번 그랬어요. 친정 부모님, 언니네 가족, 남동생까지 다 같이 모이면 남편은 그냥 얌전히 앉아서 먹기만 했어요. 계산할 때쯤 되면 슬쩍 화장실 가거나 밖에 나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늘 먼저 나서서 계산하셨어요. 그래서 큰 티는 안 났지만 저는 속이 쓰렸어요. 왜 친정 식구들한테만 이러는지, 왜 시댁에는 그렇게 후하면서 친정에는 인색한지 이해가 안 됐죠. 하지만 부모님들도 불편해하실까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승진을 앞두게 됐어요. 남편은 정말 좋아했어요. 저도 기뻤고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승진하면 차를 하나 사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결혼 전 그 사건이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전에 차 때문에 그렇게 싸웠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게다가 시댁에서는 결혼하고 나서 해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당연히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 가면 온갖 시집살이를 시키시곤 했죠.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신 적이 없어요. 남편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종종 돈도 요구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친정에서만 계속 베푸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워낙 좋아하시면서 얘기하셔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죠. 남편은 당연히 엄청 좋아했고요. 그러다가 엄마 생신이 다가왔어요. 평소에는 부모님 생신 때 30만 원씩 용돈을 드렸는데 저는 이번엔 좀 더 드리고 싶었어요. 차도 사주신다고 하셨고 평소에도 반찬 같은 거도 싸다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번엔 50만 원 드리자고 했어요. 남편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왜 갑자기 금액을 올리냐는 거예요. 원래 30만 원씩 드렸는데 왜 바꾸냐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차 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드리는 게 예의 아니냐고 했더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거예요. 정해진 룰을 지켜야 한다면서요. 결국 30만 원만 준비해서 친정에 갔어요. 언니네 가족, 남동생 가족도 다 왔고요. 식사는 근처 장어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아빠가 미리 예약해 두신 곳이었죠. 장어구이에 이것저것 반찬도 많이 나오고 분위기 좋은 곳이었어요. 다들 오랜만에 모여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얘기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계산할 시간이 됐어요. 저는 슬쩍 남편을 쳐다봤어요. 혹시 이번에는 나설까 싶어서요. 근데 남편은 그냥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언니 남편도 지갑을 꺼내려는 신용을 했지만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셔서 계산하러 가셨어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차 안에서 음악 들으면서 흥얼거렸죠. 집에 도착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오늘도 계산 안 했냐고, 매번 친정 식구들이랑 밥 먹을 때마다 왜 밥값 한 번을 안 내냐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오히려 제가 왜 그러냐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니네 친정 식구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처남이랑 처형네까지 오는데 굳이 내가 내야 해? 원래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만 돈을 쓰는 거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한 거예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만 돈을 쓴다고요?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우리 친정에서 당신 승진하면 차 사주기로 했는데 그건 도움이 아니냐고요. 남편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전에 못 받은 거 받는 거라면서요. 원래 그때도 제가 주얼리 세트 가지고 난리만 안 쳤으면 당연히 사줬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처남이랑 처형네가 있는데 왜 자기가 돈을 내냐고 했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 동생이랑 언니도 우리 결혼할 때 500만 원씩 줬다고, 그리고 다 내 가족이라고 말했어요. 당신은 당신네 가족이랑 밥 먹을 때 먼저 나서서 계산 잘하잖냐고, 시댁에서도 시누이네 가족까지 있는데 우리 생활비 카드로 다 내면서 왜 우리 친정에는 안 되냐고 이기적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것도 다르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자기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거고 처가는 그냥 인척일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원래 결혼하면 시댁이 중심적인 가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았어요. 그날 밤 정말 크게 싸웠어요. 소리를 지르고 울고 정말 난리였죠. 며칠 후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왔어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고 우리는 얼마를 보태야 했어요. 저는 결혼한 뒤로 매달 꼬박꼬박 돈을 모아뒀어요. 앞으로를 위해서요. 남편도 똑같이 저축하기로 약속했었죠. 제가 통장을 보여주면서 남편한테도 얼마나 모았는지 물어봤어요. 우리 반반씩 보태서 전세금 올린 거 내자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은 2년 동안 돈을 전부 시댁에 보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다 보내드린 거예요. 시누이 애들 학원비도 몇 번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네 형편이 안 좋았거든요.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한 거냐고 소리쳤어요. 우리 둘이 저축하기로 약속했잖냐고요. 남편은 부모님이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안 드리냐고, 자기 돈으로 뭘 하든 자기 맘 아니냐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죠. 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 처음 결혼했을 때 제가 돈을 합치고 관리를 하자고 했을 때도 남편이 극구 반대를 했었거든요. 아마 이런 이유에서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한테 전화해서 모든 상황을 얘기했어요. 언니는 전화기 너머로 화를 내면서 당장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했어요. 차 계약 취소하라고요. 저는 언니 말대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모든 사정을 설명드렸죠. 엄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차 계약 취소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한테도 다 말씀드리겠다고 하셨어요. 다음 날 퇴근 후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빠와 엄마였어요. 두 분 다 표정이 굳어 있으셨죠. 남편도 깜짝 놀라서 현관으로 나왔어요. 엄마가 저한테 짐 싸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당황해서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 물었어요. 아빠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우리 딸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들었다면서 차 계약은 취소했다고, 그리고 우리 딸 더 이상 자네랑 못 살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그동안 남편이 저한테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대접받고 내 딸 자네랑 살게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쌌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부모님께 뭐라고 해명하려고 했지만 아빠가 더 이상 듣지 않겠다며 손을 저으셨어요. 집을 나와 차에 탔을 때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차를 출발시키셨어요. 백미러로 보니 남편이 허공에 대고 뭐라고 소리치고 있더라고요. 친정에 도착한 후 핸드폰을 보니 남편한테 문자가 수십 통 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돌아오라는 내용이었다가 나중에는 욕으로 가득했어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로 이기적이라고 결국엔 차 취소한 거 치사하다고 온갖 욕설을 다 늘어놓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도 대단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버티다가 제가 단호하게 나가니까 결국 동의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남편과 저와 함께 아는 지인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남편이 원래 친구도 거의 없었대요. 학창 시절부터 친구들한테 얻어먹기만 하고 자기는 한 번도 사지 않아서 다들 멀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되니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오히려 시원했어요. 그런 사람이랑 헤어진 게 잘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사람은 평생 외롭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만 돈을 쓴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아무도 옆에 남지 않을 테니까요. 몇 달이 지나고 마음의 정리가 좀 되었을 때 저는 다시 직장 생활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1년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협력업체 담당자로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의 남편이에요. 처음엔 그냥 업무적으로만 연락하고 지냈어요.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있는데 남편도 같이 남아 있었어요.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라 둘 다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죠. 같이 가서 커피를 뽑아 마시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가까워진 것 같아요. 업무 얘기만 하다가 개인적인 얘기도 하게 되고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기도 하고요. 그러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어요. 식사 한번 하자고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밥 한번 먹는 건데 뭐 어때 하는 마음으로 나갔죠. 그렇게 몇 번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제가 이혼했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분은 놀라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1년 정도 사귀고 나서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결혼 준비는 정말 즐거웠어요. 제 의견을 존중해줬고 뭐든지 같이 결정했어요.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고 저는 이혼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혼식 한 달 전쯤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커피를 주문하러 갔을 때였어요. 갑자기 누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전 남편이었어요.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전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잘 지냈냐고 물었어요. 저는 최대한 무표정하게 잘 지냈다고 대답했어요. 전 남편은 자기도 잘 지냈다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자기 생각 안 났냐고 물었어요. 자기는 제 생각이 많이 났다면서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주문을 마친 남편이 다가왔어요. 제 옆으로 다가와서 커피를 건네주면서 자연스럽게 전 남편을 쳐다봤어요. 누구냐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간단하게 전 남편이라고 대답했어요. 약혼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전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끝난 사이에 무슨 일이냐고 불편하게 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전 남편 얼굴이 확 빨개졌어요. 뭐라고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약혼자의 단호한 표정을 보더니 그냥 돌아서더라고요. 허겁지겁 나가는 뒷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였어요. 결혼 2년 차인 지금 남편과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직 아이는 없지만 둘이서 지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주말마다 이것저것 해보고 여행도 다니고
평일 퇴근 후엔 같이 드라마 보면서 웃고요. 이런 게 진짜 결혼 생활이구나,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는 걸 매일 느껴요. 전 남편은 아마 평생 혼자 살 거예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만 돈을 쓴다는 그 말처럼 결국 아무도 그 사람 곁에 남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한 삶이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저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이혼이라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고 다시 사랑할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지금 이렇게 행복해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용기를 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불행한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할 필요 없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행복할 자격이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끝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경험이 더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줄 거예요. 저처럼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